양육권 소송이 기각됐다고. 당신은 호랍이잖아. 난 가정을 잃었다고. 나영은은 홀로 한이를 키우는 오범수에게서 한이를 빼앗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다 준비했지. 오범수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나영은이 더 이상 한이를 욕심낼 수 없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저귀를 갈던 중 날아온 솥장 봉투를 펼쳐든 오범수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에 적힌 문구가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기세였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전처, 나영은이 호라비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평소 조용히 편의점을 지키던 그에게 날아든 법적 공세는 한층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매대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도코세리는 봉투 내용을 힐끔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아이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니.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오범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안정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던 도코세리는 한이를 보살피는 오범수의 모습에 의지하며 작은 편의점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소장에 적힌 독신 남성 양육의 불안정성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불안정하단 말입니까? 가족이 되어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고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현실감에 도코세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리야, 걱정하지 마. 한이 절대로 안 뺏겨. 오범수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솥장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은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쪽 재혼 가정에서 한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겠지. 경제적 여건이 더 낫다고 주장하겠고. 도코세리는 난감해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한이랑 지내면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 부모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그때 편의점 문이 살짝 열리며 싸늘한 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헛된 기대처럼 느껴지던 평온함은 깨져버렸습니다. 나영은이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이 작은 편의점은 얼어붙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범수는 다시 봉투를 집어들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돼.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 도코세리를 보자 그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난 절대 한이 포기 안 해. 너무 걱정하지 마.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던 도코세리는 그의 다짐에 작은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작은 구멍가게에서 겨우 버티는 현실이라도 둘은 함께라면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된 전쟁의 신호탄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아래 편의점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간신히 한이를 재운 뒤 도코세리는 긴장된 손길로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매대 너머에 앉아있는 오범수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로 말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저 할 말 있어요. 비장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에 오범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야? 도코세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아이 양육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스스로도 놀란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혼이 아닌 혼인신고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그녀에게 결코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범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된 기분이야. 그냥 유리해지려고 서류만 맞추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코세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아이를 위한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 두려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코세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잖아요. 지금은 안정된 가정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식 부부여야 해요. 떨리는 손을 맞잡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한이가 잠결에 내는 작은 소리만이 편의점 안을 채웠습니다. 세리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한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이든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의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처럼 간절했습니다. 독고세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뺏기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저 아이를 위해 책임질 마음은 같잖아요. 그 말에 오범수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서류가 사랑이라는 말 없이 써내려가는 문장이 되는 게 두렵긴 했지만 아이를 향한 책임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나도 한이 지킬 거야. 가슴이 복잡하면서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사랑만을 위한 결정은 아닐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통과 의례이자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탁자 위에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발끝을 까딱이며 시종일관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새로 고용한 변호사 2명이 앉아 노트북에 분주히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요. 나영은은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들을 돌아봤습니다. 물론이죠.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걸 강조하죠. 더구나 학생과의 부적절한 소문까지 있었다니까 사회적 신뢰도도 낮아 보일 거예요. 그 순간 나영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제자랑 사귀고 있어요. 증거도 이미 확보했고요. 변호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재혼 가정의 경제력, 독신 남성의 불안정성, 그리고 루머까지 총동원해 오범수를 공격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범수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실상 오범수는 나영은이 아이를 떠났던 과거를 입증할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기에 가까운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정에서 나영은의 주장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자신 곁에 두겠다는 강한 열망과 한때 버림받았던 한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나영은과 변호사들은 지금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증언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단란하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키면 효과적이고요. 아이 돌보는데 전문성도 없고 새로운 배우자도 없었다는 점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나영은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몰아붙여요. 어차피 법정 싸움이란 게 돈이랑 논리 싸움이잖아요. 그리고는 교만한 눈빛으로 변호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 재혼 가정에서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줘요. 그 호라비한테서 한이를 꼭 데려올 거예요. 하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폭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어느 아침,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한이를 등에 업고 구청 민원실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원실 안내 데스크의 번잡한 소음 속에서 건네받은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름, 주소, 신분증, 그리고 사인. 결혼이란 무겁고도 복잡한 제도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신고서 한 장으로 법적 부부가 된다는 사실은 묘하게 허무하면서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세리야, 여기다 이름 쓰면 끝나는 거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오범수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큰일인데요. 교수님, 떨리지 않으세요? 독고세리의 목소리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주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사인을 마치고 서류를 제출하자 담당 직원이 의례적인 말투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인신고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 양육권 소송이라는 전쟁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을 쳐낸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편의점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서 마광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귀여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드디어 왔네요. 축하해야죠.
식은 못 올려도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녀의 밝은 표정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도코세리는 한이를 안고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축하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마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이유든 지금 두 분은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컴퓨터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진 케이크 위에 오범수와 도코세리는 조용히 초를 꽂았습니다. 한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스스로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범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난 적은 없었습니다. 서류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위 작은 초를 도코세리와 함께 불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이 더 험난해질 수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우리가 되었다는 작고도 확실한 행복에 젖고 싶었습니다. 생크림 한 입을 베어 문 도코세리의 얼굴에는 엷은 안도와 기쁨이 스쳐 지나갔고 한이의 까르르 웃음소리는 편의점 천장에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늦은 밤 술도가 한쪽 구석에서 마광숙이 찌뿌듯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쌓인 막걸리 박스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이는 오흥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호탕하고 수다스러웠던 그였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말수가 줄어든 듯 했습니다. 형수님, 그 오래된 가족 사진 못 보셨어요? 집에 있었던 건데 제가 못 찾겠어서요. 오흥수는 일부러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사진은 그가 미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사진이요? 아까까진 못 봤어요. 집안을 한번 뒤져봐야겠네요. 근데 갑자기 사진은 왜 찾으세요? 마광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오흥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에 장수영이랑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강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사진이라서요. 그는 우울함을 과장해 보이며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그의 진짜 의도는 한동석이 정말 마광숙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형수를 아끼는 마음이 남다른 오흥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는 그녀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침 술도가에 들어선 한동석은 사정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집안 서류더미며 오래된 박스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정말 중요한가 보네요.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의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질 만큼 오랫동안 발로 뛰며 땀에 젖은 셔츠가 그의 피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한동석은 마루 구석 상자에서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광숙 씨, 이거 맞죠? 그가 허겁지겁 달려와 사진첩을 내미는 모습에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많은 짐들 사이에서 이걸 다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나 한동석은 기진맥진한 얼굴로도 웃음을 띄었습니다. 중요하다 하셨으니까요. 밤새서라도 찾아야죠.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흥수는 괜히 목이 콱 막힌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꾸민 시험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한동석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라면 형수님을 맡겨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사진첩을 받아들며 오흥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동석이 마광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겨둔 사진을 슬쩍 보며 세상을 떠난 오장수를 떠올렸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온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바닥을 따라 오범수와 도코세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법정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안에서는 한이의 양육권을 둘러싼 1차 공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너무 떨려요. 괜찮겠죠? 도코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오범수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혼인신고도 마쳤고 하니 위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의 시선은 나영은을 향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그녀는 고급스러운 재킷 차림으로 변호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냉담했고 은은히 승리를 확신한다는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곧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영은의 변호사는 먼저 오범수가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남이라며 과거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오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미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주변이 술렁이자 독고세리는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나영은은 비웃듯이 속삭였습니다. 뒤늦게 서류만 맞추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재혼했고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이를 키우기엔 훨씬 나은 조건이죠. 이어 변호사가 경제력, 주거환경, 복지 차원의 우위를 강조하며 나영은 측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독고세리에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법적 부부가 맞고요. 한이에게 안정된 사랑과 가정환경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했고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돌보며 살고 있어요.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법정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재판 말미, 나영은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경제적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범수 측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과거 아이를 떠났던 기록이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곧 법정 여기저기서 어수선한 소리가 퍼졌고 판사 역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재판은 추가 조사와 증거 제출을 위해 2차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양측은 팽팽히 대치한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독고세리가 내쉬는 떨리는 숨 너머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해라는 간절한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LX 호텔 라운지 한편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와인잔 너머로 서로를 견제하듯 눈빛을 주고받는 네 남자.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아요. 먼저 입을 연 건 오천수였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석님, 형수님께 정말 책임질 각오가 있으세요? 이 집안에 들어와 뭘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옆에 있던 오흥수는 코웃음을 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전 아직 반대예요. 형수님을 다른 남자한테 보낸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한동안 정적이 흐른 후 가장 조심스럽게 입을 연 건 오강수였습니다. 저희도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가족으로서 걱정이 많아요. 한동석은 조용히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모든 걸 완벽히 해낼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술도가 운영이나 형제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재건이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재정 지원이라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근데 우린 돈 때문에 형수님을 맡길 생각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도가가 가족의 터전인 만큼 그 부분부터 안정시키는 게 형수님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에 오흥수도 잠시 뜸을 들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요, 나름 그 말은 일리 있네요. 그래도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니니까. 가장 말이 없던 오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형수님의 지난 아픔, 그리고 저희 형제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면 같이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잔잔한 음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오천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회장님 말 믿어볼게요. 우리 형제에게도 기회가 필요한 거겠죠. 그 순간 네 남자 사이에 미묘한 화해의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건배를 나누며 완벽히 마음을 허락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신라주조 본사 사무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회계 기록과 각종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건물 전체에 공포가 짙게 깔렸습니다. 독고탁은 땀에 젖은 셔츠깃을 잡아당기며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장미애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 꾸러미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불법 거래 같은 건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중장부가 이렇게 많아? 주가 조작, 거액 횡령 의혹까지 이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서류철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험악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먼저 회사 공금 손댔잖아.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손댄 건 얼마 되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막걸리 원재료 핑계로 불법 거래한 거 다 들통났잖아.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가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직원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이닥친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젠장,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장미애도 이미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올 줄 알았으면 진작 발 뺄 걸 그랬다니까. 발 뺄 타이밍 놓친 건 너도 마찬가지야. 둘은 절망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불법과 기만의 탑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는 허공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독고탁이 서류 더미를 걷어차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독수리 술도가 그냥 망하게 놔뒀어야 했어.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린 감옥 갈 판이야. 그 말에 독고탁은 허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처벌과 파멸뿐이었습니다. 날선 목소리로 서로를 탓하던 두 사람의 결혼은 이미 침몰 중인 배처럼 기울고 있었습니다. 출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의 서막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흐린 날,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법원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한이 양육권 소송의 최종 공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진술들이 이제 결론을 맺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반대편 자리에 앉은 나영은 측 변호사가 실소를 흘렸습니다. 그가 결국 결혼했다는 식으로 서류 준비한 것 같네요 라고 비아냥댔지만 두 사람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을 단순한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나영은 측은 재혼 가정에서 한이를 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변호사가 준비한 결정적 서류가 있었습니다. 나영은이 과거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정황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서류가 법정에 제출되자 법정안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증거물은 아이를 장기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피고 측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나영은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반면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얼굴에는 한 줄기 빛이 스친 듯 했습니다. 이어 독고세리는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 부부이고요. 한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안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맑고 또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자료와 증언을 종합한 뒤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 측의 양육 환경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원고 측에게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독고세리는 놀란 듯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오범수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미소가 퍼졌습니다. 오범수 또한 긴장해서 풀린 얼굴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재판정이었지만 이 승리는 그들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퇴장 후 복도에서 독고세리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눈물로 오범수에게 안겼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교수님. 세리야, 이제 마음 편히 하니 키우자.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그들의 품 안엔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신라주조 이사회실. 평소 같았으면 귀족처럼 기품을 뽐냈을 독고탁이 초췌한 몰골로 주주 대표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미애가 눈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주 대표 중 한 명이 냉혹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음성적 거래로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그 말 하나하나가 독고탁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부 직원이 조작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이중장부, 가명계좌, 위장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서명이 들어간 직접적인 문서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정황상 독고탁 회장은 해임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재산 동결 신청도 곧 이뤄질 것입니다. 이 말에 독고탁은 손을 떨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그러나 고개를 들어봤자 주주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놓은 서류를 받은 수사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가까스로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순간 장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잖아. 그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독고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라니? 네가 먼저 공금에 손댔고 날 부추긴 건 너였잖아. 이 꼴 된 건 우리 둘 다 책임이야. 가정도 회사도 무너진 이 순간 그들 사이에 남은 건 서로를 탓하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사관의 낮고 단호한 말에 독고탁은 서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휑한 눈빛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장미애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신도 함께 조사를 받을 운명임을 자각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젠가 세리와의 결혼까지 추진하며 돈으로 모든 걸 쥐고 흔들려 했던 독고탁.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철저히 무너진 모습으로 이사회실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허무만이 드리웠습니다. 고급 샹들리에가 아늑한 빛을 들이우는 호텔 VIP 라운지. 테이블을 둘러싼 작은 꽃장식과 은은한 재즈 선율 속에서 한동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 들린 반지 상자는 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마광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술도가에서 보던 작업복 차림이 아닌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텔에서 파티라도 하나 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타오르는 촛불과 작은 꽃다발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숙 씨, 여기 초대한 건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벼운 현악기가 배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그는 반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작은 다이아가 그녀를 향해 반짝였습니다. 혹시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하지만 꼭 묻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걸어가 줄래요? 낮고 진중한 목소리에 마광숙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떠오른 건 오장수의 얼굴. 결혼 후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평생 다시 사랑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여겼던 그녀. 그러나 또 한 번의 인연이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석 씨, 전 아직도 가끔 장수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잘 살아보려고요. 장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레 반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석은 안도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숙 씨. 저도 평생 보답할게요. 라운지 안에 스태프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장식된 꽃들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네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네, 함께 걸어요. 우리 둘 다 잃은 사람이 있지만 그 기억까지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지난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파티 테이블 위에 향긋한 꽃향기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예식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만 모여 아담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정식으로 예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서로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한 쌍의 커플, 한동석과 마광숙이 환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자 손님들 사이에서 즐거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아이의 뒤를 따라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독고세리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도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리야, 편하게 웃어. 오늘 주인공은 우리잖아. 오범수가 부드럽게 속삭이자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 한쪽에 서 있던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마치 우리도 곧 저 길을 함께 걷겠지라는 듯한 따뜻한 예감이 교차했습니다.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주례 없이 서로의 서약을 나누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한이를 잘 키우고 평생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해요. 망설이던 독고세리는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 곁에서 한이와 함께 웃고 울며 살게. 우린 이미 가족이지만 오늘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게. 짧은 서약이 끝나자 모인 이들이 따뜻한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한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사이 한동석과 마광숙이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맞아요. 부디 아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사진사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네 사람이 함께 서도록 안내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차림의 독고세리, 검은 정장을 입은 오범수, 단정한 슈트를 입은 한동석, 그리고 화사하게 빛나는 마광숙.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이들이었지만 이 작은 예식장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이가 손뼉을 치며 엄마 아빠 하고 옹알거리자 그 목소리가 식장을 더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예식으로 두 커플이 동시에 축복받은 셈이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에게는 공식적인 출발이었고 한동석과 마광숙에게는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부푼 마음으로 사진 속에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술도가 마당. 오래된 장독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반짝이고 그 옆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야외 테이블 위에 막걸리를 따르며 한동석, 오범수, 독고세리와 함께 건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수씨 사진 앞에 막걸리 한 잔 따라뒀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잘 지내보려고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광숙씨, 장수씨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 마당 한쪽에서는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한이를 안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마당을 화사하게 물들였습니다. 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사람들 옆에서 뛰어노는 거구나. 그러게요. 이제 우리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교수님. 술도가 안쪽을 둘러보면 한때 혼란과 갈등이 가득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기에는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는 결국 법정 처벌을 받고 사라졌고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독수리 술도가를 제자리로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막걸리 사발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 말에 한동석이 미소 지으며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건배. 네 사람은 막걸리 잔을 부딪혔고 한이는 신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축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함께라면 괜찮다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범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들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걸리가 전국으로 퍼지는 날도 머지 않았네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독수리 술도가를 부흥시켜봐요. 옆에서 독고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도울게요.
마광숙은 문득 장수의 사진이 놓인 작은 재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걱정 말아요. 여기 든든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는 한숨처럼 작은 웃음을 흘리며 한동석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낮의 따스함이 점점 더해지며 술도가 마당은 환한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네 사람 모두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 같은 어두운 과거는 저 멀리 사라지고 지금 이곳에는 소중한 식구들과 새로운 희망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잔씩 더 하죠. 장독 사이로 퍼지는 즐거운 목소리. 고소한 막걸리 향이 구석구석 퍼진 술도가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 과거와는 다른 행복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새롭게 펼쳐질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